어머니, 이제 할머니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며느리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손주 교육비를 대신 내준 제게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한 바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헌신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모아둔 낡은 통장과 영수증 봉투가 곧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72살입니다. 아침 6시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아들 민호가 처음 찾아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호는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민준이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사업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민준이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손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50만 원.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매달 150만 원씩 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교육이라면, 그리고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50만 원은 200만 원이 되었고 어느새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학용품비, 심지어 해외 연수비까지. 며느리 혜진이가 매달 문자로 보내오는 계좌 이체 요청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두 챙겨 노란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갚을 때 정확한 금액을 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10년간 모든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이체 기록을 보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보낸 돈이 결국 손주를 명문대에 보낸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준이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손주가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떡과 과일을 가득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며느리 혜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합격했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지. 민준이 어딨니?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혜진이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달랐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두고 갈게. 민준이 좋아하는 떡이랑 과일 사왔어. 네, 알겠어요. 그럼 저 바빠서요. 혜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곧바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혜진아, 민준이 대학 등록금은 괜찮은 거니? 필요하면 말해.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가 도와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도와주실 필요 없다는 말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대학생활비라도.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어머니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할은 끝났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지 10년 동안 제가 한 것이 단지 역할이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위해 매달 수백만 원씩 보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하나씩 넘기며 계산해 봤습니다. 3억 2천만 원. 10년 동안 제가 손주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매달 돈을 요구했지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혜진이도 바빠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의 차가운 표정과 어머니 역할은 끝났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혜진이가 매달 초면 어김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학원비 300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보내던 돈이 갑자기 끊기니 오히려 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민준이 대학 등록금은 해결됐니? 필요하면 말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며느리 혜진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 잘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데.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담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인터폰으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아, 나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민준이 보러 왔어.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갈게. 민준이는 학교 갔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혜진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어조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두고 갈게.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해 먹어요. 그만 가세요. 철컥.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돌아오는 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집 문 앞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준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던 민준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잊은 걸까?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바빠서 연락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으니 손주에게는 직접 연락이 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서울대 합격 축하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니? 할머니가 밥이라도 사줄게. 할머니, 저 대학생 됐어요. 친구들이랑 바쁘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준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도 나를 피하는 건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는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들 집에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추석에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할게. 어머니, 저희는 처가 쪽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민준이 얼굴도 보고 싶고. 어머니, 저희 바빠요. 다음에요. 민호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갈게. 민준이 얼굴 좀 보자.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저희 약속 있어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그럼 언제 시간 되니?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약속도 없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부부와 민준이가 집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혜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민준아. 아들 부부가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너희 보고 싶어서 왔지. 어디 가니? 저희 민준이 대학 입학 축하 가족 모임 가는 길이에요. 가족 모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모임? 그럼 나도. 어머니, 이건 저희 식구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혜진이 부모님도 오시고요. 혜진이 차갑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오늘은 저희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의 대학 입학 축하 자리에 10년 동안 교육비를 대신 낸 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민준아.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민준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저를 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보냈는데 이제는 가족 모임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그날 밤 저는 노란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친구 영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추석 잘 보냈어?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영희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0년간 손주 교육비를 대신 냈던 일, 그리고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아들 가족의 이야기를. 영희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언니는 저보다 1살 많은 73으로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등산 모임을 하며 가까이 지낸 친구였습니다. 언니 왔어. 어서 와, 순자야. 들어와. 영희 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순자야, 어젯밤에 내 얘기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언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혹시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영희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10년 동안 3억이 넘는 돈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연락도 안 받는 게 정상이니? 명절에 혼자 밥상 차리게 하는 게 효도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대학 갔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순자야, 내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응, 대충은 알지.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10년이니까. 영희 언니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평균 250만 원씩 12개월, 10년이면 3억이야. 3억? 이게 적은 돈이니? 3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거 보관하고 있어? 응, 다 모아뒀어. 아들이 나중에 갚을 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려고. 잘했어. 그거 가져와 봐. 저는 집으로 돌아가 노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영희 언니는 봉투를 열고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해외 연수비, 심지어 옷값까지. 순자야, 이거 완전히 너를 이용한 거야. 언니, 그래도. 순자야,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했다며? 10년이 잠깐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계산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영희 언니와 함께 10년간의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금액은 3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이면 너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아들한테 다 갖다 바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야, 내 말 들어. 일단 아들한테 이 영수증 보여주고 갚으라고 해. 언니 그게 왜? 내 돈인데 왜 못 받아? 아들이 분명히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영희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알았어. 그래도 순자야,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 이건 내 권리야. 영희 언니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할까?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할인 제품만 골라 담았습니다. 10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 때문에 제 노후 자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백화점 명품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 가방 매장 앞에서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주 민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 가방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그래, 이쁘네. 민준아,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노트북이 필요한데. 최신 맥북 프로요. 그래, 알았어. 오늘 다 사자.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카드로 할게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혜진은 가방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민준과 함께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여기 최신 맥북 있네. 이거 살까?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대학생 됐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지. 혜진은 400만 원이 넘는 맥북을 아무렇지 않게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혜진과 민주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명품 쇼핑을 하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를 이용한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 언니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을 영희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 명품 쇼핑을 했다고? 응. 혜진이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민준이한테 4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줬어. 전화 너머로 영희 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들이 널 완전히 이용한 거야. 언니, 순자야, 당장 내일 우리 만나자.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저는 노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영수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하나하나 넘기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들이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10년이 되었고 3억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족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3억 2,400만 원. 10년 동안 제가 손주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깔끔하게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1억 8천만 원, 과외비 8천만 원, 교재비 및 학용품비 3천만 원, 해외 연수비 2천만 원, 기타 비용 1,400만 원, 총합 3억 2,400만 원. 저는 이 종이를 노란 봉투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들에게 이걸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혹시 저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는 없어. 이건 내 권리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오후 3시에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란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노란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이거 좀 봐. 이게 뭔데요? 10년 동안 엄마가 민준이한테 보낸 돈 영수증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호야, 너 10년 전에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지? 10년 동안 엄마가 보낸 돈이 3억 2,400만 원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사업자리 잡으면 갚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왜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안 했니? 어머니, 그건.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짐이 된 거니?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게 엄마가 받아야 할 대접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민호야, 엄마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듣고 싶었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민호야, 엄마가 돈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족으로 대해줘. 명절에 혼자 밥상 차리게 하지 말고 전화 좀 받아줘. 네,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민준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이틀 후 저는 영희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자야, 아들한테 얘기했다며?
응, 그런데 언니, 뭔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돈 갚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영희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봤을 때 그 아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언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야, 정신 차려. 진짜 가족이라면 너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 그때 영희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변호사 시절에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노부모 재산 이용하고 나중에 요양원 보내고 연락 끊는 자식들. 설마 우리 민호가 그럴 리는. 순자야, 나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 너 집 명의가 누구야? 내 명의지. 예금 통장은? 그것도 내 명의야. 다행이네. 그런데 혹시 아들한테 인감 도장이나 통장 맡긴 적 있어? 아니, 그건 없어. 영희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절대로 아들한테 인감 도장이나 통장 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순자야, 내가 너 도와줄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법적으로? 응. 내가 아들한테 빌려준 돈이니까 차용증은 없어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있으면 충분해. 저는 놀라서 영희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순자야,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야. 아들이 나중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도 언니, 법까지 동원하는 건. 순자야, 나는 내가 돈을 받아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희 언니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런데 나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어. 알았어. 그래도 순자야 조심해. 내가 봤을 때 며느리가 문제야. 며느리 혜진. 영희 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정말이니? 네, 혜진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말 달라진 걸까요? 주말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혜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들어오세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갔니? 학교에 과제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 저는 실망한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들과 혜진은 이상하게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데 익숙해.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아들과 혜진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해요. 집을 넓혀? 네, 민준이도 대학생이 되었고 방이 좁아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는 아들의 계획을 응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지금 목돈이 부족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자 다 갚을게요. 그냥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혜진아, 그건. 어머니, 민준이 위해서예요. 민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3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민호야, 너도 이 생각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혜진아, 엄마는 10년 동안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혜진의 차가운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억 2,400만 원이야. 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엄마가 명품 쇼핑하는 거 봤어. 민준이한테 400만 원짜리 노트북 사주는 것도 봤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돈이 없다고 했으면서 명품은 살 돈이 있었니?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이제 집에 갈게. 그리고 민호야, 엄마 집 담보대출은 절대 안 돼. 어머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 며느리가 내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라고 했어. 뭐? 순자야, 당장 만나자. 그날 밤 영희 언니와 만났습니다. 순자야,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언니, 그래도. 순자야, 이대로 가다간 내 집까지 빼앗길 거야. 영희 언니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가 도와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훨씬 더 악랄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희 언니와 저는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순자야, 일단 내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 혹시 아들이 몰래 뭔가 하지 못하도록. 언니,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해봐. 혹시 아들이 몰래 발급받은 게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해? 응,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휴, 다행이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였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우연히 아들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지. 너는?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난번 일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가 민준이 좀 보고 싶은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시험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아들과 헤어진 후 저는 씁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집 담보대출 거절했어. 정말 고집불통이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걱정 마. 어차피 시어머니 나이가 72잖아. 얼마 안 남았어.
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그때 집이랑 예금 다 우리 거지. 3억? 그 정도는 나중에 상속으로 다시 받으면 돼. 혜진은 웃으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요양원 알아봤어. 한 달에 150만 원짜리. 거기 보내면 우리 편하고 좋잖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민호는 내가 설득할게. 걱정 마.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요양원이 더 좋다고 하면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응, 안녕. 혜진이 통화를 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를 위해 3억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 저녁 무렵 영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순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들은 혜진의 통화 내용을 영희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 요양원에 보낸다고? 응. 그리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대. 전화 너머로 영희 언니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참을 수 없어. 당장 법적 조치 취해야 해. 언니, 그래도. 순자야, 정신 차려. 저 사람들은 내 목숨까지 기다리고 있어. 영희 언니의 외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나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순자야, 내일 당장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영희 언니와 만났습니다. 순자야, 일단 내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 유언장 작성하자. 유언장? 응.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언니 나 아직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어. 손주잖아. 영희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민준이가 너한테 뭘 해줬어? 할머니 연락도 안 받잖아. 그래도 혹시 민준이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순자야, 언니 나 민준이한테 편지 한번 써볼래. 할머니 마음 전해주고 싶어. 영희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순자야, 그 전에 내 재산부터 보호하자. 응, 알았어. 그날 영희 언니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재산을 민준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단 한 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1년 이상 정성껏 모실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은 사회에 기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하면 최소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고마워, 언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준이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10년 동안 너를 키운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전한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민준아, 할머니는 슬퍼. 내가 이제는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10년 동안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니? 3억 2,400만 원이야. 할머니의 노후 자금 전부였어.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하니까. 민준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부모님 말씀만 듣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할머니를 봐줘.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어. 사랑한다. 우리 민준아.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10년간의 영수증 사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이 편지를 읽어줘. 다음 날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 편지를 못 받은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급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앞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혜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민준이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희 뒤에서?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왜 몰래 편지를 보내요? 그건 너희가 전화를 안 받아서. 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영수증이요? 민호는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영수증 사본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 갚으라고 압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그냥 뭐예요? 민준이한테까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무슨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혜진아, 엄마는. 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때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뭔데?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혜진아,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요양원은 싫어.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시고 간호사들도 돌봐주고요. 싫어.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혜진은 다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집 매매 계약서예요. 뭐?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인데.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제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억이에요. 5억? 네, 사채업자들이 매일 연락 와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아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엄마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혜진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면 3억 정도 나와요. 그럼 저희 빚 좀 갚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죽게 생겼다고요. 사채업자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이건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어머니 평생보다 민호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혜진의 차가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정말이니?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엄마가 가진 예금을 줄게.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 빚이 5억이라니까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팔아야 해요. 어머니,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만은 못 팔아. 이건 엄마 마지막 보금자리야.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집이 더 중요하세요? 혜진아, 말 좀 조심해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3억 넘게 줬어.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니? 그건 민준이 교육비로 다 썼죠. 거짓말. 너 명품 쇼핑하는 거 엄마가 다 봤어.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행하셨어요? 미행이 아니야. 우연히 본 거야. 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가자. 이런 시어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여보, 집 안 팔 거면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희는 이제 모릅니다. 혜진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못 파세요? 민호야, 엄마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민호도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민호야. 제가 불렀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영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아들이 집 팔자고 했어. 뭐? 순자야, 절대 안 돼. 그런데 언니, 아들이 빚이 5억이래. 순자야,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 봤어? 응?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어. 순자야, 절대 집 팔면 안 돼. 그럼 너 갈 곳이 없어. 영희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빚이 5억이라는 게 거짓말이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이 집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집 매물로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 분이 전화하셔서 집 보러 오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혜진. 그녀가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돌려보내고 영희 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혜진이가 내 집을 팔려고 해. 순자야,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혹시 명예 변경된 건 없는지. 저는 급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명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나 아들이 찾아올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보냈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준아. 민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민준아. 민준은 소파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편지만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물 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인가요? 응? 할머니가 10년 동안 3억 넘게 저한테 보내주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지. 민준아, 부모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학원비랑 과외비 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는 이해해.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너무 못된 손주였어요.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엄마가 할머니 욕을 많이 했어요. 응? 할머니가 돈에 집착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영수증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사준 건데 400만 원이나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 돈을 보내주신 줄 몰랐어요. 민준아,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할머니는 이미 용서했어. 저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부모님한테 진실을 말할게요. 민준아, 괜찮아. 부모님과 싸우지 마. 아니요, 할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할머니 편이에요. 민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을 할머니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왜 갑자기 할머니 집으로 오래? 아들 민호와 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아빠, 엄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민준은 영수증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그건 할머니가 10년 동안 저한테 보내주신 돈 영수증이에요. 3억 2,400만 원. 민준아, 그건 내가 이해하기엔. 아빠,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신 걸? 혜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 교육을 위해서.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명품 쇼핑하고 저한테 비싼 노트북 사주면서 할머니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민준아,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다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며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엄마,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요. 민준의 폭로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는 할머니한테 하세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야,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너도 할 말 있지 않니? 제가 물었지만 혜진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 안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혜진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너는 아직도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영희 언니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순자야, 미안. 문 열어놔서 들어왔어. 영희 언니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순자 언니를 이용만 하고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죠? 그건 제가 다 알아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영희 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순자 언니의 유언장이에요. 언니 재산은 민준이한테 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1년 이상 정성껏 모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돼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순자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학대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 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영희 언니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민준아? 네. 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할머니 모실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아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야, 어머니 집 팔자는 말 취소할게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가족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혜진은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보, 민호 씨, 저는 이런 거 못 참아요. 저는 갈게요. 혜진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설득해 볼게요. 민호야, 괜찮아. 혜진이도 시간이 필요한가 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주는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일 밥 해드릴게요. 민준아, 고마워.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민주는 학교에 가기 전에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민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아니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돈을 당연하게 받았었고, 심지어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어요. 민호야, 혜진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네. 혜진이는 끝까지 어머니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 재산만 노렸어요. 민호야, 그래도 민준이 엄마인데. 어머니, 저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모시면서 민준이랑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 그리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돈 조금씩 갚을게요. 민호야, 괜찮아. 엄마는,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10년 동안 받은 돈이 3억이 넘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민호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혜진에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서명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민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야. 아빠, 저도 아빠 응원할게요. 고마워, 민준아. 3달째 되던 어느 날 민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번 돈으로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지금도 행복해. 아니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민준의 첫 월급날 그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준은 예쁜 카디건을 골라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할머니. 제 첫 월급으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희 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 됐다. 민준이가 너를 잘 모시는구나. 응, 언니. 정말 감사해. 순자야, 넌 이제 행복하니? 응,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다행이야. 내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공원 벤치에 앉아 영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멀리서 아들 민호가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민호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정말이니? 네, 민준이도 같이 오고요. 저는 아들의 변화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와 민준은 민호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내 정성이 고마워.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갚기 시작할게요. 민호야, 무리하지 마.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정말로 10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 민준아. 할머니, 저도 계속 할머니 잘 모실게요. 민준아,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저와 함께 살며 대학을 다녔고 아들 민호는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갚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어머님,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넌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머님, 다시 한번 기회를. 혜진아, 미안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민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결국 돈만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행복도. 저는 그녀가 불쌍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돈 많이 벌 거예요. 할머니 모시면서 아빠도 도와드릴게요.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그리고요.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이니? 네, 다음에 할머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 민호도 꾸준히 100만 원씩 갚아서 2년 동안 2,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3억이 남았지만 꼭 다 갚을게요. 민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해.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느 봄날 저는 영희 언니, 민준, 민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 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다 내가 잘한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3억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그 돈이 결국 진짜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늦었지만 깨달았고 손주 민주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영희는 진짜 가족처럼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저도요, 할머니.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혜진은 떠났지만 민호는 변했고 민주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가 잘 커졌어요. 그리고 민호도 달라졌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